누구세요? 저는 어머니의 숨겨진 아들입니다. 새벽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순간 선옥의 손에서 문고리가 미끄러졌어요. 50년 전 비 내리던 그날 밤 고아원 앞에 두고 온 아기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50년 만에 이루어진 모자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북의 낡은 단독주택에서 이선옥은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고 손을 뻗어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지요. 남편 정만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째였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오늘만은 꼿꼿하게 서야 했습니다. 제삿날이니까요. 72살의 몸으로 혼자 제사상을 차리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선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오래된 집이 내는 소리였지요. 선옥은 앞치마를 두르고 어젯밤 준비해둔 나물들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던 거예요. 선옥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지글지글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새벽의 정막을 깨웠지요. 제사상을 차리는 데엔 2시간이 걸렸어요. 나물 3가지, 전 3가지, 탕 1그릇, 밥과 국, 그리고 과일까지 제사상에다가 올려놓았어요. 선옥은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평소엔 밥 한 공기로도 충분했지만 오늘만은 달랐어요. 정성이 들어가야 했으니까요. 거실 탁자 위에 흰볼을 깔고 그릇들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세웠어요. 사진 속 정만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민재는 안 왔네요. 선옥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아들 정민재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회의가 잡혀서 못 갈 것 같아요.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요. 회의가 그렇게 중요하냐? 민재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핑계를 댔어요. 바쁘다는 말로 아버지의 제삿날을 피해왔지요. 선옥은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해졌을 뿐이에요.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선옥은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여보, 또 1년이 지났네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선옥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민재가 또 안 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당신 곁을 지킬 테니까요. 선옥은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지요.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제삿날만큼은 여전히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술잔을 들어 따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띠리리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선옥의 손이 멈췄지요. 새벽 6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선옥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현관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낯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지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신데 이 시간에? 선옥이 경계하듯 물었어요. 남자는 선옥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요. 저는 어머니의 숨겨진 아들입니다.
순간 선옥의 손에서 문고리가 미끄러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선옥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 너머로 거실의 제사상이 보였고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지요.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선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벽을 짚어야만 했지요. 잠깐만요. 선옥은 손으로 가슴을 짚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만 심장은 여전히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서서 선옥을 기다렸지요. 제 이름은 한지훈입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거실 안쪽, 제사상 위의 영정 사진을 향했습니다. 정만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지요. 그 순간 선옥은 알아차렸어요. 남자의 눈매가, 코의 형태가 묘하게 남편을 닮았다는 걸요. 어머니,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실에서 탁 소리가 났어요. 제사상 위에 술잔이 쓰러지며 술이 흘러내렸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고 선옥의 손은 벽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지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선옥은 벽을 짚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남자 한지훈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그 사람은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결국 선옥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목소리는 겨우 나왔지만 그 안엔 두려움과 떨림이 섞여 있었지요. 한지훈은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제사상 앞에 선 한지훈은 정만수의 영정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선옥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선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한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고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선옥이 물었어요. 증거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한지훈은 봉투 안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낡은 입양 기록서였어요. 노란 종이 위에 빛바랜 글씨로 정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입양일, 그리고 생모의 이름, 이선옥. 이건 어디서? 선옥의 손이 떨렸어요. 고아원에서 받았습니다. 몇 년 전 제 입양 기록을 정식으로 확인받았을 때요. 한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가 인쇄된 종이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친자 관계 확률 99.9%. 이건 아버지 정만수 씨의 유품에서 나온 머리카락으로 검사한 겁니다. 한지훈의 목소리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선옥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죽었다고 들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어머니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한지훈의 말에 선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지훈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이선옥과 정만수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옥의 품에 안긴 작은 아기.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한지훈이 물었어요. 선옥은 사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아버지 유품에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아버지는 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선옥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 자신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때, 아직 모든 게 무너지기 전이었지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제가 직접. 고아원에. 선옥의 말이 끊겼습니다. 고아원에 버리셨죠. 한지훈이 선옥의 말을 이었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한 거였어요. 선옥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우린 너무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고 시어머니는 매일 저를 구박했어요. 아이를 키울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버리신 겁니까? 한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선옥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에 있으면 굶어 죽을 아이였어요. 선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지훈이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그날 새벽 빗속에서 저를 안고 한참을 우셨다고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요. 지훈아, 지훈아. 선옥이 흐느끼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맞아요. 그 이름 제가 지었어요. 정지훈. 하늘을 향해 바르게 자라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버리셨습니다. 한지훈의 말이 냉정하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으셨죠. 선옥은 고개를 들어 한지훈을 봤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찾고 싶었어요. 매일 매순간.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이 절 용서하지 않을까봐, 당신이 불행하게 자랐을까봐 두려웠어요. 불행했습니다. 한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이라는 걸 느껴본 적 없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가는 걸 볼 때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어머니와의 친자 관계를 확인받을 겁니다. 그리고 제 출생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왜냐고요? 한지훈이 선옥을 내려다봤어요. 50년 동안 저는 이름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제라도 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정지훈이라는 이름을요. 한지훈은 서류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니.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선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찾았다고 했죠?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30이 됐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알고 있었군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네. 그리고 평생 어머니를 속이며 사셨죠. 한지훈의 말에 선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에게 숨겼다는 사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다음 주에 법원에 출석 요청서가 갈 겁니다. 한지훈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고 선옥은 혼자 남았어요. 거실엔 제사상의 촛불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촛불이 꺼진 제사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훈이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선옥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흑백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보자 기억이 밀려왔어요. 1975년 겨울, 그 비 내리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선옥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5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또 애를 베었어? 미쳤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렸습니다. 25살의 선옥은 배를 감싸 안고 벽에 등을 기댔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큰애도 먹이기 힘든데 둘째는 무슨 둘째야. 시어머니는 마루에 놓인 밥그릇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내일 당장 병원 가서 지워. 어머님, 그건. 입 닥쳐. 이 집에서 더 이상 쌀 한 톨도 못 나간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배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남편 정만수는 구석에 앉아 담배만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선옥이 남편을 불렀지만 정만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 대신 담배 연기만 내뱉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2달 후 선옥은 아기를 낳았습니다. 작고 약한 아기였지만 울음소리만큼은 힘찼어요. 지훈아. 선옥은 아기를 안으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지훈. 하늘을 향해 바르게 자라렴. 하지만 행복은 사흘도 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지도 않았고 정만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 애를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키울 겁니다. 뭘로? 공기로? 시어머니의 말이 옳았습니다. 집엔 먹을 게 없었어요. 첫째 아들 민재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 안 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시어머니의 말에 선옥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선옥은 아기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기는 선옥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선옥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품에 안았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정만수에게 말했지만 정만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벽을 보고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선옥은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고아원까지는 1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선옥은 아기를 비에 젖지 않게 품속 깊이 안았어요. 지훈아, 미안해. 걸으면서도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발이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차가운 물이 튀었어요. 옷이 흠뻑 젖었지만 선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앞에 도착했을 때 선옥의 온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낡은 철문 앞에서 선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기는 선옥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선옥은 아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코, 다문 입술, 긴 속눈썹.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선옥은 아기를 철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비를 맞지 않도록 처마 밑이었습니다. 여기선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을 거야. 선옥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너를 키워줄 거야. 아기를 내려놓고 선옥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선옥은 뒤돌아보며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저편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남자. 여보. 정만수였어요. 남편은 우산도 쓰지 않고 빗속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선옥과 정만수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만수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도 보고 있었군요.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만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여보, 여보. 선옥이 불렀지만 정만수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아, 지훈아.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고아원 처마 밑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선옥은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렇게 선옥은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다시 안아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선옥은 눈을 떴습니다. 거실의 제사상 앞이었어요. 손에 쥔 사진이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날 밤 저를 지켜봤군요. 선옥은 정만수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왜 막지 않았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정 사진 속 정만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이 달라 보였어요. 슬픔을 숨긴 웃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다니. 선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지훈아, 내가 정말 살아 있었구나.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선옥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눈빛 속에 담긴 슬픔과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선옥은 고개를 숙이고 또다시 울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녀의 울음을 감싸 안았어요.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선옥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선옥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군요. 선옥은 정만수의 영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어요. 옷장 위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정만수의 유품을 담아둔 상자였어요. 선옥은 의자를 가져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정만수가 쓰던 물건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만년필, 안경,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 이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 선옥은 하나씩 꺼내며 살폈어요. 시계 뒤편을 보고 만년필 속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자 바닥에는 정만수가 즐겨 입던 회색 스웨터가 접혀 있었습니다. 선옥은 스웨터를 꺼내 품에 안았어요.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스웨터를 펼치는 순간 뭔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노란 봉투였습니다. 선옥은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표면에 정만수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이걸 전해주게.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서 여러 장의 종이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송금 영수증이었습니다. 1978년 3월부터 시작된 송금 기록이었어요. 매달 5만 원씩 15년 동안 빠짐없이 보낸 흔적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옥은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수취인 이름은 성혜원이었습니다. 고아원 이름이었지요. 당신이 돈을 보냈군요.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두 번째는 편지였습니다. 정만수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선옥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선옥의 목이 메었어요.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살았네. 자네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사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 고아원에서 건강하게 자랐지. 선옥은 편지를 가슴에 눌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잠시 후 선옥은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자네가 그 아이를 고아원에 두고 온 지 3년 후 나는 그 아이를 찾아갔네. 아이는 살아있었어. 원장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셨지. 데려오고 싶었네. 하지만 자네가 떠올랐어. 선옥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는 그 아이를 보낸 후 매일 밤 울었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사는 자네가 너무 힘들어 보였네. 그래서 나는 결정했네. 자네에게는 비밀로 하기로. 당신, 바보. 선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대신 그 아이에게 매달 돈을 보냈네. 적은 돈이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아이가 20살이 됐을 때 나는 고아원 원장에게 부탁했네. 내 연락처를 아이에게 전해달라고. 선옥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30이 됐을 때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네. 변호사가 됐더군. 훌륭하게 자랐어. 하지만 나는 자네 이야기를 하지 못했네. 아이는 물었지.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 선옥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지만 꽉 움켜쥐었습니다. 선옥아, 미안하네. 자네를 지키려고 한 일이었지만 결국 더 큰 죄를 지은 것 같네. 그 아이에게도 자네에게도 거짓말을 한 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그 아이가 자네를 찾아갔을지도 모르겠네. 선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부디 그 아이를 용서해주게. 자네를 원망할 수도 있네.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나를 용서해주게. 자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비겁한 남편을 말이야. 편지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사랑했네, 선옥아. 평생 자네만 사랑했네. 선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어요. 당신, 왜 이렇게 혼자 다 짊어졌어요? 영수증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선옥은 영수증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했어요? 정만수는 공장에서 일했었어요. 월급이 적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간신히 충분한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매달 5만 원을 보내려면 자신이 굶어야 했을 거예요. 당신도 나만큼이나 힘들었겠네요. 선옥은 송금 영수증 한 장을 유심히 봤습니다. 1985년 12월 것이었어요. 그해 겨울 정만수가 폐렴으로 입원했던 때였습니다. 병원비도 부족했던 때였지요. 하지만 그달에도 송금은 이뤄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선옥은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정만수의 글씨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지고 갔군요. 선옥은 봉투 안을 다시 확인했어요. 작은 메모 한 장이 더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 한지훈. 법률사무소 주소. 정만수가 적어둔 연락처였습니다. 지훈이. 선옥은 메모를 꼭 쥐었어요.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창밖에서 빗소리가 멈췄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어요. 선옥은 편지와 영수증을 모두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도 나도 다 죄인이었네요. 영정사진 속 정만수가 선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선옥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선옥은 한지훈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바라봤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접었습니다. 지훈아, 이제 엄마가 용기를 내야겠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선옥은 정만수의 편지를 매일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지훈에게 연락해야 할지, 그냥 기다려야 할지 고민만 했습니다. 용기를 내려 해도 손이 떨렸어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 선옥은 한지훈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봤어요.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선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보지 않았어요. 그저 소리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옥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명 변호사가 50년 만에 친자 확인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선옥의 고개가 천천히 TV 쪽으로 돌아갔어요. 화면이 바뀌며 한지훈의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저 사람이. 선옥은 소파에서 일어나 TV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기자들이 한지훈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한지훈 변호사님, 50년 만에 친자 확인을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자의 질문에 한지훈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고아원에 버려졌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느껴졌어요. 50년 동안 저는 제 정체성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제 뿌리를 찾고 싶습니다. 선옥은 무릎이 풀려 TV 앞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왜 이렇게? 화면 속 한지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생모께서는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평생 저를 찾지 않으셨죠. 생모분의 성함을 밝히실 수 있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한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기침을 했어요. 선옥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은 밝힐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한지훈이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소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 아버지 정만수 씨의 유산 중 제 몫을 찾는 것입니다. 선옥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산은 제가 쓰려는 게 아닙니다. 한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받게 될 유산의 절반은 고아지원재단에 기부할 계획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쓰이길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저처럼 정체성을 잃고 살지 않도록요. 한지훈의 말에 선옥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선옥은 TV 화면 속 한지훈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끝은 차가운 화면만 만질 뿐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훈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번 소송으로 누군가를 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선옥은 눈물로 흐려진 시선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단지 제 정체성을 되찾고 제대로 된 이별을 하고 싶을 뿐입니다. 한지훈이 다시 한번 기침을 했어요. 선옥은 그 기침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저는 장례식에 갈 수 없었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장례식에도 못 왔었구나. 선옥은 10년 전 정만수의 장례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엔 가족과 친척들만 있었어요. 하지만 문 밖에서 누군가 오래 서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멀리서 영정을 바라보던 사람. 설마, 그때 그 사람이. 선옥은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문 밖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묘소 앞에서 아들로서 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한지훈의 말이 끝나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변호사님, 생모를 원망하지 않으십니까? 한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원망했습니다. 오랫동안. 선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하려 합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을 거라고. 한지훈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다만 한 번이라도 직접 어머니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 왜 저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를. 선옥은 TV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줄게. 엄마가 다 말해줄게. 한지훈 변호사의 친자 확인 소송은 다음 주 수요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 앵커의 말이 들려왔어요. 화면이 바뀌며 다음 뉴스로 넘어갔습니다. 선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갔어요. 정만수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 앞에 서야 해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해요. 선옥은 옷장을 열었어요.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지요. 다음 주 수요일, 선옥은 달력을 봤어요.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그날까지 용기를 내야 해. 선옥은 정만수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부디 그 아이를 용서해주게. 당신, 제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잖아요. 선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이제 엄마가 제대로 해야지. 늦었지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그 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지훈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엄마가 곧 갈게. 선옥은 한지훈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선옥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어머니. 한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 법정에서 만나자. 그때 엄마가 다 말할게. 법정 공판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선옥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지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 선옥은 거울 앞에 섰어요. 72살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짊어진 죄의 무게였지요. 그래도 말해야 해. 엄마가 직접 말해야 해. 선옥은 검은 정장을 꺼내 다렸어요. 다림질을 하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구세요? 선옥이 문을 열자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선옥 어르신 댁 맞으시죠? 성혜원 원장님께서 찾으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성혜원? 선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어요. 네, 원장님께서 어르신께 꼭 전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이 주소를 드릴게요. 여자는 쪽지를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어요. 성혜원, 서울 강북구. 50년 전 그곳이었습니다.
선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외투를 입었어요. 가야겠지. 이제는 성혜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선옥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 풍경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50년 전 비 내리던 그날 밤 선옥이 걸었던 길은 이제 높은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어요. 고아원 정문에 도착하자 직원이 나와 선옥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선옥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옥은 걸음을 멈췄어요. 교실 창문 너머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여기서 이렇게 자랐겠지. 선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원장실입니다. 직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백발의 노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옥 씨, 50년 만이시네요. 원장이 선옥을 알아봤어요. 선옥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 앉으세요. 원장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선옥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뉴스 봤어요. 한지훈 변호사. 원장이 말했어요. 그 아이 아버지 많이 닮았더군요. 선옥은 고개를 들어 원장을 봤습니다. 정만수 씨를 아세요? 물론이죠. 그분은 3년 후에 찾아오셨어요. 원장이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여기 기록이 남아 있어요. 1978년 3월부터 1993년 6월까지. 원장이 장부를 펼쳤어요. 거기엔 정만수의 이름과 송금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으셨어요.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아이를 잘 부탁한다고. 그 아이를 데려가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처음엔 그러려고 하셨죠.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내 생각에 포기하셨어요. 아내가 무너질까봐 두렵다고 하시더군요. 선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원장의 말에 선옥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저 때문에 그 사람이 평생 고통받았군요. 이선옥 씨도 50년 동안 고통 속에 사셨잖아요. 원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죄책감을 안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선옥은 고개를 들어 원장을 봤어요. 원장의 눈빛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이걸 드리려고 연락했어요. 공책을 펼치자 정만수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죄를 물려주지 말아달라. 아이가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도록 해달라. 선옥이는 좋은 사람이다. 그저 상황이 나빴을 뿐이다. 선옥은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당신, 끝까지 날 감싸주려 했구나. 한지훈 씨도 여기 자주 왔었어요. 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서 우리 원에 많은 후원을 해주셨죠. 그 아이가요? 네. 그리고 가끔 아이들과 놀아주러 왔어요. 자신처럼 가족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착한 아이로 자랐군요. 당신이 잘 키웠으면 더 행복했을 거예요. 원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 아이를 찾지 않으셨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아이가 날 원망할까봐, 불행하게 자랐을까봐 두려웠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우셨겠어요. 원장이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아이 앞에 서세요.
진실을 말하세요.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원장은 선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아이는 당신의 진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50년 동안 선옥은 정만수의 공책을 꼭 안았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가세요. 그리고 제대로 이별하세요. 선옥은 고아원 문을 나섰습니다.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지훈아, 엄마가 이제 갈게. 조금만 기다려다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지켜봐 주세요. 이제 제가 용기를 낼게요. 선옥은 결연한 표정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법정 공판까지 이틀 남았어요. 선옥의 발걸음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법정 공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선옥은 새벽부터 일어나 검은 정장을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오늘이야. 오늘 그 아이를 만나는구나. 선옥의 손이 떨렸어요. 정만수의 편지와 공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자 정민재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민재야, 너 어떡해? 어머니 혼자 가시게 둘 순 없죠. 민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옥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내가 어떻게 알았니? 뉴스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고아원 다녀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민재는 선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선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다, 민재야.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기 오신다. 기자들이 선옥과 민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이선옥 씨, 한지훈 변호사와의 관계를 인정하십니까? 왜 50년 동안 아들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민재가 선옥을 가렸습니다. 비켜주세요. 지금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법정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선옥과 민재는 피고인석에 앉았어요. 선옥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어요. 한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선옥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지훈은 선옥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옆엔 변호사가 서 있었어요.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 직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착석하십시오. 지금부터 친자 확인 소송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원고 한지훈 씨, 먼저 진술해 주십시오. 한지훈이 일어섰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1975년 2월에 태어났습니다. 생후 사흘 만에 성혜원에 맡겨졌고 법적 보호자 없이 자랐습니다. 선옥은 고개를 숙였어요. 30살이 됐을 때 생부 정만수 씨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지훈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아버지는 제게 진실을 말씀하셨고 생모가 이선옥 씨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생모를 만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아버지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질까봐 만나지 말아달라고. 한지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피고 이선옥 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선옥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한지훈은
제 아들이 맞습니다.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지훈이 선옥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왜 50년 동안 아들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선옥은 눈물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셨습니까? 제 아들이 저를 원망할까봐, 불행하게 자랐을까봐 무서웠습니다. 선옥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비겁했습니다. 한지우는 선옥을 묵묵히 바라봤어요. 이선옥 씨, 아들을 고아원에 보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선옥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1975년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첫째 아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할 형편이었어요. 선옥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를 지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아기를 낳고 사흘이 지났을 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아이가 죽을 거라고.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비 오던 밤 고아원에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한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지훈아. 선옥이 한지훈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살리려고 한 거였어. 하지만 찾아오지 않으셨잖습니까? 한지훈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단 한 번도.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 선옥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민재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나 줘, 민재야. 선옥은 민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법정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말리려 했지만 선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비겁했어. 너를 찾을 용기가 없었어. 한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선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나세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전 당신이 무릎 꿇는 걸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선옥은 고개를 들어 한지훈을 봤어요. 그럼 뭘 원하니? 진심을 듣고 싶었습니다.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를 보냈는지, 왜 찾지 않았는지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어요. 선옥은 가방에서 정만수의 편지를 꺼냈어요. 이걸 읽어봐. 한지훈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읽는 동안 한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걸, 내 아버지는 너를 찾았어. 그리고 평생 지켜봤어. 선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내가 무너질까봐. 한지훈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런데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라도 무너질까봐 겁이 났어. 선옥이 울먹였습니다. 그게 엄마의 비겁함이야. 한지훈은 선옥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그 말에 선옥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한지훈이 처음으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선옥은 한지훈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지훈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민재가 다가와 한지훈에게 절을 했습니다.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지훈은 민재를 일으켰어요. 형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법정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친자 관계를 인정합니다. 한지훈 씨는 이선옥 씨와 정만수 씨의 친자임을 확인합니다. 법정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선옥은 한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지훈아. 돌아와줘서. 법정을 나온 세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피해 뒷문으로 나왔어요. 선옥, 민재, 그리고 한지훈. 지훈아. 선옥이 한지훈을 불렀습니다. 한지훈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선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지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그 말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엄마가 기다릴게. 한지훈이 가볍게 기침을 했어요. 선옥은 그 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훈아,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지훈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병원에 가보는 게 괜찮다고 했습니다. 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선옥과 민재는 멀어지는 택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형이 아픈 것 같아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 같구나. 선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선옥은 한지훈에게 몇 번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어요. 문자만 짧게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선옥은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지훈아, 엄마한테 와라. 어느 날 저녁 민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형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선옥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어느 병원이니? 서울대병원이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선옥은 서둘러 외투를 입었습니다. 손이 떨려 단추를 잠그기도 힘들었어요. 지훈아, 제발 아무 일 없어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는 어디 있니? 중환자실이에요. 민재의 말에 선옥은 비틀거렸어요. 민재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신대요.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는 어머니입니다. 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환자분은 폐암 말기입니다. 의사의 말에 선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기라니. 그게 무슨. 이미 오래전부터 병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치료를 거부하셨다고 하더군요.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두어 달입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면회가 가능합니다. 선옥은 민재의 부축을 받으며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한지훈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지훈아. 선옥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지훈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머니. 왜 말하지 않았니? 선옥이 한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했으면 어쩔 건데요. 한지훈이 약하게 웃었습니다. 병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치료해도 소용없는 병이었어요. 그래도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선옥은 한지훈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뵀죠? 아니야. 내가 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선옥이 흐느꼈습니다. 민재도 침대 옆에 섰어요. 형님, 민재 씨. 한지훈이 민재를 불렀습니다. 저를 형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했어요. 형님, 이러지 마세요. 치료하면 괜찮아요. 한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각오했어요. 다만 한지훈이 선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선옥은 한지훈의 손을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 원망 같은 건 없어요. 한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법정에서 어머니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알았어요. 어머니도 피해자였다는 걸. 한지훈은 가방을 가리켰어요. 거기 유언장이 있어요. 민재가 가방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읽어주시겠어요?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나 한지훈은 이선옥 씨를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시절,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옥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은 고아 지원재단에 기부합니다. 민재가 계속 읽었습니다. 나처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따뜻한 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나머지 절반은 동생 정민재에게 남깁니다. 민재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형님, 당신은 제 동생이니까요. 한지훈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민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제가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 묘 옆에 묻어주세요. 아들로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한지훈이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 함께 갈 수 있을까요? 그래,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달 후 한지훈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한지훈이 도왔던 고아원 아이들도 왔습니다. 선옥은 영정사진 앞에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미안하구나. 장례를 치르고 한지훈은 정만수의 묘 옆에 묻혔습니다. 새 묘비가 세워졌어요. 이선옥의 아들, 정만수의 아들 한지훈. 선옥은 두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술을 따르고 절을 올렸어요. 여보, 우리 아들 데려갔어요. 이제 거기서 함께 있어요. 민재도 옆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형님, 제가 어머니 잘 모실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 앞에 놓인 국화꽃이 흔들렸어요. 선옥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아기를 안고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지훈아, 이제야 우리 가족이 됐구나. 선옥은 사진을 묘비에 기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위에 젓가락 3벌을 놓았어요. 정만수, 한지훈, 그리고 자신의 것. 이제 명절 때마다 여기 올게요. 우리 셋이 함께 밥 먹자. 민재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가실 시간이에요. 응, 가자. 선옥은 일어서며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늦었지만 사랑한다. 두 사람은 묘를 뒤로 하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니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햇살이 묘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지훈이 잘 부탁해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산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선옥과 민재는 산을 내려갔어요. 그들의 뒤로 두 묘 앞에 국화꽃이 햇빛 속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용서, 그리고 너무 늦게 맺어진 가족의 인연. 하지만 선옥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